2025년 유럽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유럽 무기는 유럽에서 사라. EU가 선을 그었거든요. 한국 무기는 이제 안 산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2025년 12월 29일 폴란드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옆에는 폴란드 부총리가 있었고 뒤에는 양국의 장관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펜이 움직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새겨졌어요. 5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무 유도미사일 폴란드 현지 생산 계약이었죠. 문이 닫혔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25년 10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특별한 임무로 폴란드로 향했어요. 그 무렵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EU가 세이프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유럽 무기 사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돌려 말하면 한국 무기 사지 말라는 압박이었죠. 폴란드 입장에선 정말 곤란했어요. 이미 한국에서 무기를 사고 있었잖아요. 전차도 자주포도 전투기도 계약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EU가 눈치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어요. 나라와 나라가 직접 얘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직접 간 거예요. 바르샤바에 도착한 강훈식 실장이 만난 사람은 코시니아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었어요. 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강훈식 실장이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현지 생산 계약 연내에 해주십시오. 현지 생산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폴란드 땅에 공장을 세우고 폴란드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EU가 유럽 무기 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폴란드에서 만들면 그건 유럽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EU의 벽을 뚫은 게 아니에요. 벽 안쪽에 자리를 잡은 거죠. 폴란드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훈식 실장은 그 약속을 받아들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림이었죠. 10월에 씨를 뿌렸어요. 12월에 열매가 열렸어요. 2025년 12월 29일 강훈식 실장이 다시 바르샤바에 있었어요. 이번엔 부탁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서명하러 간 거였죠. 계약 직전에 코시니아 카미슈 장관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폴란드 안보에 매우 좋은 소식이 있다. 상대방이 먼저 자랑한 거예요. 폴란드 쪽에선 부총리가 나왔고 한국 쪽에선 비서실장, 안보실 차장, 방위사업청장이 다 모였어요. 무기 계약 하나에 이 정도 인물이 모이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계약서에 펜이 움직였어요. 5조 6천억 원, 천무 유도미사일, 폴란드 현지 생산. 강훈식 실장이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양국이 함께 공장을 세우고 함께 만드는 겁니다. 2달 전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가 됐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2022년에 5조 원어치를 팔았고 2024년에 2조 원어치를 또 팔았어요. 이번에 5조 6천억 원이 더해졌죠. 합치면 13조 원이에요. 한 나라가 한 무기에 3년 동안 13조 원을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이마스가 있었거든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웅이라 불린 무기예요. 미국 로키드 마틴이 만든 다연장 로켓인데 성능은 천무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폴란드는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골랐어요. 왜냐고요? 미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2년 뒤에 줄게. 한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줄게. 전쟁이 국경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라한테 2년 뒤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언제 주겠다고 한 날짜에 정확히 줬고 품질도 문제 없었고 폴란드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줬거든요. 첫 번째 선택은 기회였어요.
두 번째 선택은 검증이었고요. 세 번째 선택은 신뢰였어요. 강훈식 실장은 폴란드만 간 게 아니에요. 11월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어요. 거기서도 방산 계약 물꼬를 텄는데 규모가 20조 원이 넘었어요. 한 달에 세 나라를 비서실장이 직접 뛴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방산 외교라고 부르죠. 예전엔 무기 수출이 기업 몫이었어요. 회사가 알아서 팔고 알아서 협상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고 장관급이 직접 만나고 나라가 나서서 밀어줘요. 왜냐고요? 무기는 그냥 물건이 아니거든요. 안보고 외교고 신뢰예요. 그래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폴란드에 공장이 생기면 이건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돼요. 유럽 다른 나라들도 보고 있거든요. 에스토니아는 이미 천무 도입을 결정했어요. 노르웨이가 관심 보이고 있고 프랑스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폴란드 공장에서 만든 천무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조 원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인 거죠. 한국이 유럽 시장에 발을 들인 거예요. 그것도 문 두드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집안에 방을 하나 얻은 거죠. 2025년 10월 강훈식 실장이 처음 바르샤바에 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유가 문을 닫고 있었고 유럽은 우리끼리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두 달 만에 답이 나왔어요. 5조 6천억 원 현지 생산 계약. 왜 됐을까요? 한국이 3년 동안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발로 뛰었기 때문이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만든 무기를 유럽이 사러 와요. 13조 원.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신뢰의 무게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요, 비행기 타고 바르샤바까지 날아간 그 발품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음 이야기. 강훈식 실장은 11월에 중동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20조 원을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